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도움을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웹툰 작가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글 넣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더 잘 맞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큐언로드 선생님께서 저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네일 아트 분야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을 잘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모니움에서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메이크업의 관리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한 흥미도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일 아트는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메이크업 실력을 더 키운 뒤 차근차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습하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국사랑학교 한국어반 윤세영입니다. 저는 14살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게임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어렵지만 매일 외웁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아요. 기숙사 생활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얼마 전에 인증카를 갔습니다. 인증카 안에 미끄럼틀 등 많은 시설이 있었고 너무 예뻤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NS의 단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SNS에서는 항상 예쁘고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서 내 자신을 타인과 과도하게 비교하게 될 수 있고 이를 박탈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를 너무 많이 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특히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SNS를 계속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가짜 정보나 악성 댓글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NS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신을 타인과 과도하게 비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모두 믿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정입니다.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저의 개인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미와 주혜린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항상 함께 지내며 수업도 같이 듣고 공부도 같이 하고 쉬는 시간에는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하고 있으면 웃긴 일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지미는 예쁘고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장난도 잘 치고 웃겨서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지미하고 이야기하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혜림이는 귀엽고 착한 친구입니다.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말도 다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혜림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도 해줍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기숙사에 갑니다. 기숙사에서는 친구들과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좋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예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의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 관련 어플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 관련 어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10개에서 15개 정도나 됩니다. 참 많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사용되는 AI가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면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I 딥페이크는 AI를 통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진짜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회사와 공장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AI를 도입하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물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미나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75만 가구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 사용량 또한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요. 제미나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1분마다 사용하는 물량은 30가구의 가정에서 하루 종일 사용한 물량에 해당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AI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앞으로 절대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AI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